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뭔지, 비건 토크.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유아PD, 삐삐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2023년부터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라디오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평화로운 방랑자 유아PD고요. 비건 먼지에서는 기획과 제작, 출연, 영자막 번역 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무동력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와, 정말 그 무동력 프로젝트 떠나면은 유아가 이제 DJ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붙잡고 싶은데 그래도 너무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 너무 기대가 되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는 삐삐PD라고 합니다. 이제 비건 먼지에서는 출연, 제작, 편집 전반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 아니죠, 2023년부터는 비건 먼지에 대해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제 평소에는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이제 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하거나 공간 기획 자의를 조금씩 이렇게 하는 프리랜서였는데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취준생입니다. 네. 저를 네. 필요하는 곳이 있다면 누구나 커피챗을 해볼 의향이 있으니까요. 커피챗 많이 제 인스타그램으로 와서 DM 주시면 제가 열심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자기 PR도 하는 삐삐PD였습니다. 네, 저희 지난 3주 동안에 방송이 업로드가 되지 않아서 2회차분이 업로드가 되지 않아서 당황하셨을 텐데 그게 이제 2월 1일부터 팟빵의 정책이 바뀌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음악은 저희가 이제 저작권 비용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팟빵에서 사용하려면 팟빵에서도 이제 음악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제 팟빵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돈을 낸 거랑은 별개로 팟빵에서는 사용하지 못해서 저희가 업로드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막히고 이제 그것과 연계돼서 다른 콘텐츠들에서도 업로드 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저희가 녹음을 해놨지만 저희가 이제 여행의 이슈로 그 전에 2월달 전에 녹음해놓은 분이 같은 음악이 들어가 있어서 올려봤자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지 못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오프닝 음악이 바뀌어서 다른 분들이 좀 놀라셨을 거예요. 이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저작권 없는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 AI로 음악을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음악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네, 좀 네. 마음에 드시길 바라면서 네네. 이제 저희도 사실 언제 이번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게 좀 여러분들 귀에 익숙해지셔야 될 텐데 왜냐면 저희들도 이미 그 음악들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맞아요. 네, 사실 오늘 비건 먼지 비건 토크 좀 늦은 타이밍에 들어갔거든요. 사인을 제가 이제 잘 받은 줄 알았는데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인을 늦게 드렸어요. 그래요? 네네. 네. 저희 이제 팟캐스트 팟빵에 이제 업로드가 잘 되겠죠? AI는 이제 저작권이 없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전 회차들은 팟캐스트에서는 좀 온전히 들으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오디오 클립 같은 다른 채널에 업로드 드리고 같이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 진짜 너무 이 공지 처음 받았을 때 너무 슬펐잖아요. 네. 네, 그동안 쌓아온 게 다 조금 없어지는 느낌이라서 네, 힘들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것도 다른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네, 조치를 취할 테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 저희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 방법은 비건 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1부 코너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유아PD와 삐삐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삐삐PD는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조금 된 근황이긴 한데 사실 이제 2부에서는 제가 대만 여행을 갔던 이야기를 쭉 풀 거라서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대만 여행을 갔다 오기 전에 뭘 했나 봤더니 제가 이제 고향에 설 때 내려가가지고 서브스턴스를 본 거예요, 영화를. 제가 이걸 얘기한 적이 없죠? 네, 없어요.
서브스턴트? 저는 한국에서 영화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어떤 영화인가요? 이게 그 서브스턴스가 나의 대체품 이런 것인데 그래서 그 특별한 주사 같은 걸로 척수에 이런 식으로 놓으면 내 몸 안에서 또 다른 존재가 나와서 나보다 더 젊고 나보다 더 능력이 좋은 캐릭터가 나와서 일주일은 원래의 몸으로 일주일은 그 새로 태어난 몸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이 데미 무어인데 이제 극중 이름은 엘리자베스고 엘리자베스가 되게 예전에는 한때는 되게 유명했던 배우였는데 이제는 너무 나이가 들어버려가지고 그냥 작은 프로그램 하나 정도를 맡고 있는 그냥 프로그램의 진행자 그것도 에어로빅 진행자였는데요. 근데 자기가 이제 50을 맞았는데 그 자기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제작자가 이 늙은 애를 빨리 잘라버리고 더 젊고 예쁜 애로 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계기로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되게 절망에 빠져있던 때 서브스턴스라는 USB를 받으면서 그 약물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되게 혐오를 기반으로 되게 자기보다 예쁘고 어린 몸을 가진 또 다른 나에 대한 그런 시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되게 고어하고 크리피한 영화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봤어요. 되게 한 20만이 넘은. 와, 요즘은 조금 20만 넘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네. 그렇군요. 근데 조금 그 주제를 들으니까 흥미가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스포일러라서 미리 말씀을 좀 해드릴 걸 그랬나봐요. 아니에요. 이건 되게 초반 내용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뒷부분에 그렇게 몸을 바꿔가면서 가면서 어떤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조금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여가지고. 그렇구나. 네네,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싶은데 이미 끝났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찾아보시면 곧 이제 막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들에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한 6주 뒤면 이제 올라오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서브스턴스가 엄청 이제 몸 안에서 이렇게 또 다른 몸이 나오는 장면도 되게 끔찍해요. 되게 피가 이렇게 낭낭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좀 건강하게 먹고 싶어서 블루베리 한 팩을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고 그다음에 제로맥주 2캔을 사서 이렇게 갔어요. 엄마는 이제 제로맥주 한 캔이랑 과자 5봉지가 세일한다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서 이렇게 대롱대롱 들고 갔는데 저희 둘 다 초반에 한 15분 동안 진짜 계속 먹었거든요. 계속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희 손이 멈추고 더 이상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장면이 보기 힘든가요? 그냥 약간 계속 미식미식 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는 좀 잘 못 보는데. 저도 그런 영화를 잘 못 보는데 근데 제가 약간 미드소마 보신 분들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안 봐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비건이 되고 나서 네네. 그 약간 인조적으로 피라든지 그 고기를 보여주는 장면, 인육을 보여주는 장면, 뭐 이런 막 장기를 꺼내는 장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무감해진 느낌이 들어요. 정말요? 네. 저는 오히려 더 좀 민감해진 것 같아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어쨌든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크리피함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약간 모든 죽음들이 너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죽음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무뎌져야지 살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비건되고 나서 그런 징그럽고 인위적인 공포 영화가 그렇게 공포스럽진 않았어요. 왜냐면 현실의 삶들이 더 비참하고 더 끔찍하다고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맞죠. 네. 그래서 아무튼 서브스턴스 영화 자체의 메시지는 되게 어쨌든 여성이 자신의 몸을 얼마나 혐오하고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좀 과한 욕심이고 만족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질문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네네.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메시지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도 충분히 영화적으로 재미있었고 많은 분들이 보시기도 했고 해서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네, 저도 요즘 그 유튜브로 이제 저는 영화는 아니고 쇼츠를 보는데 자기의 그런 신체를 되게 솔직하게 찍어서 올린 쇼츠를
조금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입 주변에 사실 저희가 조금 거뭇거뭇하게 수염도 나기도 하고 뭐 아니면 그냥 겨드랑이에 있는 털이라든지 좀 그런 것도 그냥 당당하게 이게 진짜 여자다. 그런 환상의 여자가 아니라 그냥 실제 자기를 보여주면서 조금 당당하게 살자 이런 쇼츠가 제 알고리즘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뭔가 생각하게 되네요. 제 알고리즘에도 그런 게 떴으면 좋겠어요. 전 너무 아이돌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되게 어쨌든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되게 막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제 알고리즘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아 BBC는 이제 아이돌이 되고 싶으신 건가요? 아, 저는 데뷔하고 싶습니다. 아 네. 저 1호 팬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받고 또 출국하기 전에 저는 은나 PD가 추천했던 아케인이라는 그 컨텐츠를 봤는데 네. 그건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 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캐릭터를 가지고 만든 그 애니메이션인데 네네. 이게 막 한국의 평이 보면은 너무 PC한데 재밌음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저를 보고 싶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네요. 살짝 리그 오브 레전드 이거 말해도 되나요? 네네. 아, 네네네. 네. 뭔가 거기가 되게 좀 자본주의적일 것 같고, PC는 안 돼, 이럴 것 같은데, PC로 뒤덮였다니까 조금 흥미가 가긴 하네요. 네, 근데 그래도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재밌을지 너무 기대가 되고, 제 애인이 되게 심플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네. 갑자기 막 아케인 피규어를 사고 싶다. 막 아케인 폰 케이스를 사고 싶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같이 봐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는 바빠가지고 한 네네. 5회까지밖에 못 보고 애인은 이 시즌 2까지 다 봤어요. 시즌 2까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다 봤는데 근데 회차가 많진 않아요. 얼마나 있나요? 모르겠어요. 한 10화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나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빠지는 걸 보고 좀 괜찮았긴 괜찮았나 보다. 그래서 저도 빨리 보고 싶고 아무튼 컨텐츠 소비를 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 좀 떠올라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아케인 서브스턴스는 너무 조금 네 제가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네 아케인 한번 저도 보고 싶네요. 저는 무서운 거 못 보시면은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튜브에 앞부분에 대한 요약본이 있거든요. 그 정도에서 딱 멈추면은 그것도 막 잔인하고 크리피하긴 한데 네네네. 그 정도 선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저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보고 뒤가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가서 보시고 이제 뒷부분은 거의 사운드로만 영화를 즐기시면 그러니까요. 눈으로 이제 손 가리고 손으로 눈 가리고 네네. 근데 약간 킹스 오브 맨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은 킹스 오브 맨도 사람 엄청 많이 킹스맨인가? 킹스 오브 맨. 네, 킹스맨도 사람 엄청 많이 죽이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군요.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네, 유아 PD는 뭐 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이제 내일이 제 어머님 생신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제 친구랑 같이 셋이서 엄마랑 제 친구랑 좀 조합이 이상하긴 한데, 네, 같이 비건 다이닝바에 갔었어요. 그 셰프님, 최현석 셰프님이 하시는 그 바였는데 거기서 한 직원분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얼굴이 진짜 빨개졌거든요. 저를 막 알아보시고는 저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와. 그리고 되게 저를 엄청 막 사랑하는 좀 사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막 아이돌을 보는 눈빛으로 이렇게 막 보시니까 제가 조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비건 문제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나 싶기도 하고 다 많이 차지하죠. 그런가요? 네. 제가 출연을 조금 하기는 해도 막 많이 알아보시는 분이 지금 한 3년 전에 한 분 계셨고 이번이 두 번째라서 네 조금 이제 조금 뭐 행동거지를 조금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하는 게 저는 사람들 되게 잘 못 알아봐요. 근데 사람들은 저를 되게 잘 알아봐요. 한 번만 봐도. 네, 머리색이 좀 노란색이고 맞아요. 스타일도 좀 눈에 띄니까. 그쵸. 그래서
항상 어딜 가면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비건 행사를 가면. 그러면 저는 그분들 이름을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을 해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정말요? 근데 가끔 생각해요. 저분들 혹시 유튜브 보시고 나를 아시는데 친한 친구를 착각해서 인사하신 건 아닐까? 맞아요. 살짝 내적 친밀감이 먼저 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깨달았을 때 나 저 사람이랑 신분이 없었는데 왜 아는 척 하셨지 저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웃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은 한답니다. 근데 또 잘 받아주시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인사를 받죠. 너무 반가워요. 아, 정말요? 네. 어쨌든 저는 그분이 다른 서빙 하시는 분은 살짝 이렇게 일만 하시는 느낌이었는데, 그분은 막 저를 볼 때 항상 미소를 띠면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졌고. 서비스는 없었어요? 네, 직원분이시라서, 따로 저는 기대는 하진 않았고, 그냥 그렇게 미소를 준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미소 하나가 사람의 그 하루를 바꿀 수 있구나 해서 저도 조금 이제 사람들한테 제 기분 좋은 미소를 좀 보내기 위해서 노력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비건계 새로운 뉴스도 간만에 들고 왔는데 네. 이번에는 유아 PD가 준비해 주셔가지고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제 이미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원래 매년 2월 셋째 주 일요일은 이제 세계 고래 날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지정이 된 거였냐면 1980년대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고래 재단이라는 그 혹등고래의 멸종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그 재단에서. 네, 네. 맞아요. 저 혹등고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좀 이름이 익숙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고래를 정말 좋아해서요. 그 고래가 10m가 넘고 한 40톤이 넘는 진짜 대형 고래예요. 네, 근데 성격이 멋있어. 네, 진짜 온순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상어 포경 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986년에 국제 포경협회가 포경 금지를 선언해서 이제 멸종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다른 문제들이 조금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슈 때문에 그 존재들이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나요? 네, 삐삐PD도 아실 수도 있는데요. 바다 쓰레기가 진짜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제일 대표적인 이유고 또 우리 해수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 태양이 아니라 이제 바다가 조금 이제 숲 같은 역할도 해주잖아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맞아요. 해조류로 된 바닷속 숲이 엄청 많은 이산화탄소를 같이 흡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고래뿐만 아니라 그냥 해양 생물한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네. 쓰레기가 많아지면 일조량 같은 게 바다에 줄어들 것이고 맞아요.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쌓이다 보면 그 밑에 네. 있는 아이들도 못 자랄 것이고 좀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바닷속 1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의 1도랑 달라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상은 되게 하루에도 10도씩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바닷속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되게 일정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생명체들이 1도의 변화가 한 계절의 차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저는 그건 몰랐네요. 그래서 만약에 겨울이 1도가 이제 따뜻해지면 여름도 1도가 따뜻해지면은 그들은 한 계절이 아예 없어지는 거랑 어머.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식생이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이제 씨앗을 뿌리고 하는 그런 시기에 씨앗을 못 뿌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바닷속 변화들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조금 그러면 저희가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조금 좀 저희가 아무래도 비건 채널이다 보니까 비건을 하는 것이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업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소비를 덜이 아니라 그냥 아예 안 하시면은 그런 해양 쓰레기가 정말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맞아요. 바닷속 쓰레기의 거의 대부분은 어업 쓰레기에서 많이 맞아요.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바닷속 스티로폼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해양 속 생물들을 이제 대량 양식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그들이 먹어야 할 먹이들을 또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뭘 먹냐라고 했을 땐 또 다른 작은 멸치 같은 뭐 다 맞아요. 작은 어류 같은 애들을 또 잡아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1kg의 어류를 섭취한다고 했으면 사실 그들이 먹어야 되는 더 많은 어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어류들을 빠르게 먹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들의 생태계를 지키는 것에서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고래 먹이도 이제 크릴 아니면 작은 물고기 등 물사리 등이 있기 때문에요. 소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고래 관광이나 엔터테인먼트 그런 산업도 소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잠수함 같은 것들 타고 바다 해저를 유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잠수함들이 계속 운행하는 곳들 근처의 바위는 잠수함들한테 긁혀서 되게 많은 식생들이 떨어져 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막 크루즈 같은 막 것들을 할 때도 거기서 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바다 옆에 리조트 같은 거 만들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바다 옆에 뭐 해군기지도 당연히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다 옆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소음이라든지 맞아요. 막 공사 잔해물이라든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건설적인 것들도 최대한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네, 볼 수 맞아요. 있겠습니다. 또 바다에서는 그 공기랑 다르게 저희가 이제 시끄럽게 하면은 그 음이 바로 귀에 꽂힌다고 해요. 공기에서는 이제 조금 그 압력이 없잖아요. 공기는 이제 조금 소리가 흩뿌려지는 느낌이라면 물은 이렇게 계속 그 압력을 밀어내가지고 전달하기 때문에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소음도 네, 우리가 내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 기지나 그런 공사나 이런 소리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고래들이라든지 돌고래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가능주의자 영화를 찍었을 때 인터뷰했던 핫핑크 돌핀스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네. 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의 돌고래 서식지, 고래들 서식지에 대해서 되게 고래고기를 먹는 지역 축제 반대라든지 산천어 축제라든지 그런 물살이 이슈들을 되게 열심히 행동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또 시셰퍼드도 저희가 인터뷰했었는데 같은 이슈에 대응하고 되게 긴밀히 활동하고 있는 두 단체들이 되게 영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어디 후원을 해야 할지 고민을 계속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두 단체들도 고려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핫핑크 돌핀스는 최근에 직원도 한 명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네,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와 팟빵 그리고 오디오 클립, 유튜브 등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